자, 이게 지금 첫 번째가 요번에 시험 범위가 라이팅하고 스피킹 둘 다 들으시잖아요. 보통의 경우. 근데 스피킹은 이번에도 14주차까지 강의가 다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라이팅 같은 경우는 14주차가 리뷰라서 오늘은 90, 11, 12, 13까지.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안 먹네. 자, 여기 보시면 Proposal Letters and Executive Summaries. 자, 여기서 보시면 Proposal Letters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를 제안할 때 쓰는 제안서죠. 네. 그 다음에 Executive Summaries는 이거는 뭘까요? 한국말 어렵더라고요. 경영종합 보고예요. 하게 되면 경영종합 보고. 네, 우리가 보통 하게 되면 네. 그래서 이제 경영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종합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서머리니까 종합적인 보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면 제가 나름 이번에는 좀 신경을 썼습니다. 이 밑에는 좀 하얗게 하고 remember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자, 그래서 accommodating 다른 누군가가 원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기꺼이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spect는 어떤 것이 사실은 근데 지난번 1주차부터 계속 단어가 어때요? 반복되는 것들이 꽤 많죠. 그래서 사실 영어는 한 분야를 계속 공부하게 되면 새로운 단어가 나오긴 하지만 기존의 단어가 쌓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될지. 자, 버짓은 여러분 이거 솔직히 이제 더 이상 말 안 해도 아시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통 뭐죠? 예산이죠. 근데 영어 풀이를 해놓은 거예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가끔 오하이오 시험 문제에 어휘 풀이가 나오더라고요. 한 번씩.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comparable. 문제나 갈등 없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거. 아주 함께 잘 있는 그런 뜻이 되는 거. 이게 잘 어우러지는 거죠. 서로가. 네. 자, 그 다음에 consideration은 주의 깊은 생각. 결정할 것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하는 행동. 한 단어로 뭡니까? 고려. 네. 참 그 단어 좋은데. 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컨트랙터 일을 하기 위해 또는 일정 가격이나 또는 일정 시간 안에 물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고용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계약을 하고 일정 기간 안에 일을 해야 되는, 쉽게 말하면 사원이 될 수도 있고, 그쵸? 슬프게 말하면 계약직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행동, 이러한 내용을 좀 우리가 또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면, 가끔 왜 영어 단어가 어떤 상황에 이 단어를 써야 되는지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요 영영풀이를 갖다 제가 한글로 해놓긴 했지만, 이 영영풀이를 염두에 두시면 요런 비즈니스 상황에서 요런 단어를 쓸 수 있구나라는 거를 염두에 두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coordination, 두 사람 이상 또는 그룹이 적절하게 일을 잘 하도록 주선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 아시죠? 서로 같이 협조하고 잘 어우러지는 거. 자, 그 다음에 decade는 10년입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로 하면 decade가 되는 거고, 20년이 되면 2 decades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district는 나라나 도시의 구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실 어려운 거 없죠? 단어점 맞을 수 있겠죠? 이 부분 나오면.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보캡은 각 챕터마다 딱 2페이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슬라이드가. 그래서 그 정도만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드리는 슬라이드 이 PPT 안에 웬만한 건 다 정리해서 넣었어요. 그러니까 라이팅 샘플 1, 샘플 2,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못 넣죠. 근데 이제 내용에 관련된 건 다 집어넣었거든요. 정말 급해서 힘들다 그러면 그 부분만 리뷰를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자,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갑니다. 자, 리멤버 하세요. 자, facility. 자, 요거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세워진 것, 시설이죠. 네, 그래서 요 부분 알아두시고, feasible, 뭐뭐 하기에 가능한 것.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영어 교육에서도 씁니다. 과연 내가 쓰는 이 교수법과 메소드가 가능한 건지, 그러면 available한지, possible한지, feasible. 요거는 그게 뭐냐면 실행하기에 가능한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ounding, 무언가를 세우거나 만들도록 하는 사람 또는 무언가를 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원래 found는 뭐뭐를 세우다라는 동사죠. 거기서 온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adequate, 충분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거나 적당하지 않은. 자, 여기서 이것 때문이죠. 요 in 때문에. 그쵸? 충분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거나 이거 사실 다 다른 말이에요. 충분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거나 적당하지 않은 거. 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nvestigate는 어떻게 일이 발생했는지, 누가 그것을 했는지 등을 알기 위해, 이게 중요해요. 사실을 알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연구를 할 때 이 단어를 무지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this study investigated, 이 연구는 뭐를 연구조사했습니다 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회사 내에서 비즈니스 용어에서도 많이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ownership, 무언가를 소유한 사실이나 상태죠. 이건 분명히 다 알고 계시죠, 어렵지 않게. 자, 그 다음에 페이턴트, 한 개인이나 회사에 일정 기간 동안 제품을 만들거나 팔도록 하는 권리를 주는 공식적인 특허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우리나라도 특허권이 많죠. 그리고 이제 뭐 신고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특허권을 하고 나면 좀 있다가 누가 비슷한 걸 또 개발한대요. 그러면 최초의 특허권을 이렇게 가졌던 사람도 이익을 받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유사 제품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ractical, 실제 상황에서 무언가가 행하여지도록 하는 것과 관련되어진 건데, 이거는 사실 제가 영어로 풀이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 이 단어는 다 아시죠? 실용적인, 실제적인 이런 뜻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significant는 효과가 있거나 충분히 인식되어지는 것으로서 아주 중요한. 자, 얘는 여기가 중요해요. 중요하긴 한데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효과도 있어야 되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어질 때 쓸 수 있는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transformation은 누군가가 무언가의 형태에 대해서 완전하게 주요하게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그냥 뭐죠, 여러분? 전환, 변형 뭐 이렇게 되죠. 자, 여기 보면 trans가 뭡니까? 바뀌는 거잖아요. form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어서 그래서 변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violat은 뭡니까? 허가되어지 않는 것, 위배하는 거죠. 이거는 규칙을 위배하는 것처럼 법이나 규칙에 의해서 허가되어지지 않는 것.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휘는 어렵지 않으시죠, 별로? 어떠셨어요? 한 학기를 해보면 이렇게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휘는 좀 괜찮아지는 편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그래머. 생각보다 이번에 그래머 포인트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각 챕터마다. 자, 이제 오늘은 여기 지금 보시면, 저 세심하게 그래머 옆에 손을 좀 제가 편집을 해서 제가 이걸 왜 넣냐면요. 왜 가끔 저도 공부를 하다 보면 그 페이지에 제가 왜 이렇게 끌적끌적 했던 부분에 그 장면이 생각나고 그 옆에 문구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자, 모든 그래머는 손을 넣었습니다. 자, 목적어, 목적보어, 주어. 자, 대절이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요.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목적어로도 쓰이고, 목적보어로도 쓰이고, 주어로도 쓰이는 것이 이게 대절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문법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사실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자, 동사 뒤에, 어떤 동사 뒤에 쓰이냐면요. say, tell, admit, indicate, inform. 이게 저희 강의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제가 구글에서 이미지를 좀 찾았어요. 근데 구글도 보시면 사실 좀 작긴 한데, say, think, believe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쵸? 이렇게 결국 뭐냐면,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들의 대부분이 대절도 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형용사 뒤에 sure, certain, right, important, afraid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true를 썼습니다. 그래서 it's true that 나오죠. cancel is 이렇게 구글 이미지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절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명사 뒤에라고 했죠. belief, fact, hope, ideal, possibility거든요. 여기 딱 보시면 뭐가 나와 있죠? fact가 나와 있죠. 자, 그럼 뭐냐면요. 요거를 굳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문법 용어 쓰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요 팩트하고 대절은 서로 같은 거여야 돼요. 자, 이제 얘기를 들면 여기가 지금 예문이 잘 안 제가 예문을 하나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just 예문입니다. 자, it's a fact that Professor Bagna is beautiful. 이 부분은 촬영에서 삭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Professor Bagna is, 자, Professor Bag is beautiful. 자, Professor Bag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뭡니까? Professor Bag is beautiful입니다. 같은 내용이죠.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할 때 동격의 that.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영어에서는 굳이 이걸 동격의 that, 목적어 that, 목적보어 that 말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죠. 뭐만 알아두면 됩니까? 들어가는 자리만 알아두면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절이 쓰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목적 보호가 지금 사실 안 나왔는데, 목적 보호는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자, tell 같은 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I told her. 제가 그녀에게 말했죠. 네, 뭐 하라고요? She should study hard. 그녀가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이런 예문들 같은 경우는 her 다음에 나오는 목적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절이 쓰인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주어 자리에 쓰였습니다. 요거는 제가 예문을 넣었어요. Company has to lay off some of their employees. 회사가 그들 사원들 중에 몇 명을 해고해야 돼요. 자, 요게 완벽한 주어죠. 근데 동사가 is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앞에 있는 has라는 동사와 is라는 동사가 한 문장 안에서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표시해주기 위해서 영어는 항상 표시어가 존재하는데,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나 이제 주어 시작이다 라고 알려주는 대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is가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요게 대절의 쓰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래머 포인트는 요걸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 부분 질문이 있으시면 따로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예문을 드려놨더니 프로페서 박이즈 뷰티풀 그 예문만 생각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포절 레터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날짜랑 그 다음에 쓰는 사람의 이름하고 그 다음에 주소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요거를 되게 돌아가셔갖고 보실 때 그냥 보시지 말고 그 오하이오 과목의 강의록에 보면 뒤에 샘플이 있어요. 라이팅 샘플. 그거를 보시면서 맞춰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강의록은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차례를 설명을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샘플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맞춰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내가 혹시라도 이런 걸 영어로 써야 될 상황이 생기거나,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쓸 상황이 생기면 그 패턴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두 번째, 첫 번째 단락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표시하셔야 돼요. 받는 사람한테 감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5W하고 1H가 뭘까요? 네, 1H는 how, 그렇죠. 5W는 why, what, 뭐 when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첫 단락에서 요거를 표시를 하는데 내가 왜 이걸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이런 걸 써야 되는 거고요. 언제인지, 그 다음에 how,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첫째 단락 이후에 이제 본론에서도 계속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둘째 단락으로 넘어가면서 자기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요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strong하고 concise하다고 해야 되고 나와요. 저희 강의 본문에.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왜 내 비즈니스가 훌륭한지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주장을 하면서 스스로를 판매하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뭐냐면 나 자신을 판매한다기보다는 회사 자체의 제품, 회사를 판매한다던가 이미지를 판매한다던가, 이제 그거는 depends on the product, 상품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그 공부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비즈니스 레터에도 특징에 보면 우리가 보통 영어를 글을 쓸 때도 서론, 본론, 결론이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런 비즈니스 레터들도 보면 첫 번째 단락에 뭐 들어가고, 두 번째 단락에 뭐 들어가고, 세 번째 단락에 뭐 들어가고, 포맷이 딱딱 정해져 있는 거죠. 대신 거기에 내가 어떠한 어조로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다섯 번째 보시게 되면 셋째와 넷째 단락에는요, 장점을 한 단락을 쓰셔야 되는데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락에는 잠재적인 고객을 위해서 또 어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회사는, 여기서 말하는 회사가 교육을 제공한다는 얘기는 내가 속해 있는 회사가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거예요, 사원들에게. 그래서 그런 내용이 지금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요런 프로포절 레터스에는 무슨 문장을 사용하시냐면 조건문을 사용합니다. 조건문을 사용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if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손해야 되고요, 공식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길지 않아야 되고요, 모든 단어가 소비자가 읽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그러면 요 페이퍼 옆에다가 하나만 딱 메모해 두세요. 모든 영어의 글은, 영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글은 읽는 사람 위주로 생각하고 쓰셔야 돼요. 모든 글은. 자, 이거 한 가지 예로 하다못해, 자, 저희 이제 지난주엔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학부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영학부가 이제 볼륨이 크다 보니까 조교가 6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조교가 금액을 담당을 해요. 이제 저희 학부 비용 왔다 갔다 하는 거나 이런 거를. 그런데 학부장님이 뭘 막 이제 했는데 뭐가 계산이 계속 안 맞고 이 표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쵸? 뭐, 박은하 교수님이 알아서 해봐. 난 모르겠다. 막 이랬더니 하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상해요, 정리가. 금액이 맞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다가
누구누구쌤 이거 왜 이렇게 해놨어요? 했더니 아 제가 보기 편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는 그러면 버전을 2개를 해야지. 이건 네가 보기 편한 거. 그 다음에 보고를 할 때는 사장님, 하다못해 회사에 있으면 사장님, 여기 있으면 학부장님, 아니면 어느 다른 교수님이 오셔서 보더라도 그 편한 쪽으로 정리를 다시 시켰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때 이후로 그래서 항상 모든 보고서와 모든 거는 상대방을 이거를 읽는 사람을 생각해라.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글은 읽는 사람 위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근데 일을 열심히 잘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회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을 안 해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엔 좀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부터 정리하는 거 보니까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산 틀리면 자꾸 뭐라 하니까 계산기를 얼마나 두드려야 되는지 뭐 저도 가끔 예민해지더라고요. 숫자 틀린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모든 단어가 소비자가 읽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돼요. 일단 글은요. 상대가 읽었을 때 시간을 소비하면 소용이 없는 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러브레터 써보신 적 있으세요? 받아만 보셨나요? 자, 상대방에게 어필을 해야 되는데 상대가 읽었을 때 왜 이따위로 나한테 보냈어? 라고 쓰시는 그렇게 글을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런 단계가 나와 있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용법이에요. 요거는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요런 게. 우리 그 퀴즈도 보게 되면은 프로포절 레터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자, 짧고 전략과 글이 명백해야 됩니다. 프로포절 레터는. 그 다음에 상대 이름도 언급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상대 이름을 언급해 주실 때는 공식적이어야 되니까 미스 누구누구, 미스터 누구누구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단락은 직접적으로 목적을 언급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시험에 indirectly라고 나왔으면 틀린 겁니다. 그쵸? 예, 가끔 지난번에도 한번 어떤 학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왠지 그 시험 문제가 약간 영어의 말장난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근데 이 영어 시험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용을 또 이해했냐고 확인을 하려다 보면 직접적인 거를 간접적으로 바꿔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목적을 언급하시고요. 둘째 단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점. 근데 여러 단락보다는 한 단락 정도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불을 언급하는, 뭐 마지막에는 이제 지불을 어떻게 하고 이제 그래서 협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런 프로포절 레터를 쓰는 방법을 이제 여기 지금 위크 9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셋째 단락 같은 경우는요, 조건문에 따라 제시하고요. 네, 학부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많이 왔네요? 네. 힘내세요. 네. 힘이 넘칩니다. 오늘 5시간 계속 영광 있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 생색 다 냈는데 벌써 아까 제가.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마지막에 이제 협상을 하시고, 셋째 단락은 조건문에 따라 제시를 하시고, 항상, 조건 문장이니까 if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비자의 입장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재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건 사러 갔을 때 어떠세요? 소비자가 되어보세요. 막 사라고 했어요. 그럼 어떠죠? 안 사게 되죠.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은 강아지를 사러 갔다가 자꾸 이쪽 강아지를 권하니까 결국 다른 강아지를 사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게 프로포절 레터를 쓰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아까 제가 말한 거, 이거 어려운 한국말로 뭐라 그랬죠? 경영 종합 보고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게 얘는 단락이 4개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conclusions. 근데 되게 신기한 건 얘가 뭐부터 나왔습니까, 지금? 결론부터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경영 종합 보고죠. 자, 우리 회사가 이렇게 경영이 이번에 됐습니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key findings를 하시고, recommendation을 하고, 그 다음에 제안점 얘기하는 거죠. 이거 딱 보니까 저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논문 같은 거 쓸 때 우리가 내가 연구를 할 때 이러이러한 거를 연구하려고 합니다라고 목적을 쓰게 되는데 보통 결과를 예상하고 목적을 써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발견을 했다. 그런데 해보니까 요런 게 단점이 있더라 라고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런 개념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경영 종합 보고도 이렇게 결론이 먼저 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네는 길지 않습니다. 짧은 단락으로 이루어집니다. long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틀리겠죠. 네. 그리고 첫째 단락도 마찬가지로 짧은 요약입니다. short summary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둘째 단락에 메인 아이디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단락은 추천하고 싶은 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 셋째 단락에 recommendation이 있었고요. 넷째는 어떻게 제안되어지는지, 이것이 어떻게
찬성, 그러니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찬성을 하기도 하고 반대가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는 전체적으로 4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 오하이오 과목의 특징이 저기가 있어요. 단락별로 어떤 패러그래프 안에는 뭐를 집어넣고 세 번째 패러그래프 안에 뭐를 집어넣고 그 들어가야 되는 내용을 좀 잘 알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만약에 안에 있는 내용이 너무 많다 싶으면 제가 정리해드린 한글을 보시면서 뒤에 샘플을 보세요. 그러면 아 요런 내용이 들어갔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위크 9 다음에 위크 10 빠르죠? 네. 나중에 그러고 있다가 질문 많이 하세요. 네. 자, 요것도 나름 신경 써서 포멀 인비테이션을 이제 빨간 카드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네. 자, 여기도 이제 보캡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도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안건이죠, 얘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실은 간단하게 하면 안건인데 고려되어지거나 행하여지거나 할 것의 목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저희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교수 회의를 해요, 영어학부. 그러면 오늘 회의록을 작성할 때 오늘 안건을 적어요. 1, 2, 3,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아까 그 계산을 실수한 조교는 우리 태원 조교가 아닙니다. 네, 네, 염두에 두지 마세요. 저분은 아주 잘해요, 이거 그래픽도 잘하고. 네, 자. 그래서 await는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요거 다른 말로 2단어로 쓰면 뭐가 되죠? await을 2단어로 쓰면 예, 웨이포가 되죠. 근데 되게 신기한 건 쉬운 단어인데 갑자기 물으면 생각이 안 나요. 그죠? 이게 외국어예요. 이게 외국어. 자, 그래서 항상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ilateral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2개의 그룹이에요.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또는 나라들과 관련되어진 겁니다. 제가 이걸 왜 강조를 하냐면 지난번에 언제 우리 퀴즈에 이게 있었을 거예요. 다음종 바이레트럴의 상황이 아닌 것. 근데 매니저와 인플로이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뭐라고 하셨냐면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왜 이거는 안 되냐. 근데 이제 요거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룹이 중요한 겁니다.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근데 매니저와 인플로이는 뭡니까? 인디비주얼이잖아요. 개인이잖아요. 그리고 개인끼리 양해각서는 안 하죠. 보통 그냥 각서만 쓰죠. 너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 근데 요거 그래서 2개의 그룹과 또는 나라들과 관련된 거 요거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뭐 two countries나 아니면 two groups나 요렇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consist of는 익숙하시죠? 많이 보셨죠? 네,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사람이나 사항들에 의해서 구성되거나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 수동태를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가끔. 자, 그 다음에 cooperative 누군가가 원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함으로써 기꺼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협조가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endeavor 같은 경우는 진지한 노력과 시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enhance는 무언가를 증진시키고 개선시키고. 사실 여기 있는 단어 중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그쵸. 그치만 항상 쉽지만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익숙해져야지 된다고요. 시험 볼 때 당황해요. 안 그러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environmental.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둘러싸는 조건들. 자, 여기서 보시면 둘러싸는 조건들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환경도 되고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처해 있는 상황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장, 건강, 진도 등에 영향을 주는 조건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학습하는 학습 환경도 될 수 있고요. 근무하시는 그 직장 내에서의 환경도 되실 수 있고요. 제가 강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 저한테 영향을 주는 상황들도 환경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honorable. 영광과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아주 훌륭한의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humbly.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전에는 아마 이게 험블이 겸손한 뭐 이런 걸로 나와요. 근데 이제 사실은 뭐 겸손도 겸손이지만 보통 나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끔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나쁜 건 아니고 그냥 보통 공손하고 겸손한 거는 polite나 modest를 쓰는데 얘는 살짝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하셔야죠. valuable 쓰면 가치가 있는 건데 in이 보통 부정어로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가치가 없는 거일 것 같은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되는 겁니까? 매우 가치 있고 유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알아두세요. 자, 다음. 자, 보캠은 항상 여기 슬라이드가 2개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다 정리를 해서 넣었으니까 시간 되실 때마다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 리멤버 해주시고요. 잘 찾았죠? 네, 기억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랜드스케이프. 땅과 시골의 자연스러운 풍경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풍경입니다. 풍경. 그쵸? 자, 그 다음에 ministerial. 자, 정부의 장관과 관련된, 원래 미니스터가 장관이죠. 근데 이제 거기와 관련되어진 것들을 얘기할 때 쓰는 형용사 개념입니다. 자, mutual. 둘 또는 자, 여러분 보세요. 둘 또는 그 이상의 그룹 사이에서 나누는 거니까 요거는 개인도 가능하죠. 아까 그거랑 다르죠. 아까 그거는 그룹들 간에만 가능한 거고 인디비주얼은 안 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개인도 가능하고 우리 둘도 가능하고 여기 그룹하고 여기 그룹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occasion은 네, 특별한 시간이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occasion은 어떠한 일이 발생한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privilege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권리. 이게 뭡니까? 특권이죠. 그쵸? 네. 그래서 왜 가끔 뭐 네이버에도 많이 뜨죠. 누구에게 주는 특권이냐 뭐 이런 거. 그러면 억울하면 너도 돈을 많이 벌어라 뭐 이러면서 하면서. 자, 그 다음에 자, refer to 처리, 도움, 충고를 위해 특별한 사람에게 또는 장소에 보내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언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왜 이력서 지난번에 우리 레주메 쓸 때 마지막에 리포를 있었죠? 마지막에 그거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해라 이렇게 하고 해서 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언급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지금 보면은 rejuvenation. 이건 뭡니까? 요게 뭐냐면요. 다시 요거의 juvenate가 뭐냐면 요게 젊어지는 거예요. 젊어지는 거.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힘이 생기고 기운이 회복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여러분 요 단어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resource는 누군가가 가지고 있거나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을 공급하는 자원이 돼. 이거는 너무 잘 아시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뭐라 그러죠? 휴먼? 그렇죠. 인력 자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섹터, 경제구역, 어떤 종류의 직업을 포함하고 있는 경제의 일부분. 그 다음에 스페셜리스트는 특정한 직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속해 있는 곳에서 뭐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텐터티브는 뭡니까? 한정되지 않고 변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정해진 게 아니고 플렉서블 해줄 수 있는 거겠죠? 변화가 가능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그래머 포인트가 또 있어요. 관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자, 한 가지 제가 큰 개념을 먼저 좀 설명드릴게요. 관사는 일단 뭐 몇 개가 있습니까? 2개. 어하고 어는 그냥 같이 넣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잠깐의 퀴즈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상품은 없어요. 자, 더는 복수 명사와도 같이 쓸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더는 셀 수 있는 명사에만 사용할 수 있다. 공부들을 열심히 하고 오셨네요. 더는 다 쓸 수 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근데 안 쓰는 곳이 있죠. 여기 리스트에 나와 있죠. 관사 쓰면 안 되는 거, 더 쓰면 안 되는 거, 공원, 그 다음에 강 이름 뭐 이런 거 있었죠. 그거 뒷부분에 정리해 놨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는요.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월어를 얘기할 때는 관사 어도 더도 쓸 수 없죠. 왜냐하면 월어는 물질 명사니까. 근데 제가 I like the 월어 하고 가리켰어요. 근데 보니까 삼다수예요. 저는 특히 물 중에서도 삼다수를 좋아해요. 특정한 물을 가리킨 거죠. 물질 명사 하더라도 특정한 거 가리켰기 때문에 더 월어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I like milk. 저는 우유를 좋아해요. 그런데 특히 스페셜리 어떤 우유를 좋아하냐면요. 제가 맛있는 우유를 좋아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브랜드 이름 중에 맛있는 우유 있잖아요. 네, 그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I like the milk가 되는 거죠. 특정한 걸 얘기하는 거. 이게 더의 개념이 좀 가까워요.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한 걸 볼게요.
자, 단수명사와 함께 쓰는 겁니다. 그렇죠? 어학어는 복수명사랑 절대 쓸 수 없고, 단수명사라고 해서 s가 붙지 않는 모든 명사에 다 쓸 수 있을까요? s가 붙지 않는 모든 명사에 다 쓸 수 있을까요? 그럼 안 되죠.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 그러니까 얘는, 자,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그 문장을 쓰는데. 근데 참 민감하더라고요, 이 문제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더는 단수, 복수 다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것에 다 되죠? 결국 어가 더 자유롭습니까? 더가 더 자유롭습니까? 더가 훨씬 자유로워요. 그래서 가끔 예전에 라이팅 가르칠 때 그 얘기했어요. 정 헷갈리시면 그냥 무조건 다 더 붙이세요. 제가 그랬어요. 진짜. 그래도 틀리진 않게 돼요. 무조건 다 붙이세요. 이랬어요. 왜냐하면 어를 붙이면 틀릴 수 있지만 더는 붙여도 안 틀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글을 읽는 사람이, 리더가 봤을 때 제가 뭐라 그럽니까? 오디언스가 봤을 때 아, 특정한 거구나. 그냥 물도 그냥 똑같이 월어인데 더 월어를 썼으면 아, 이 사람이 뭔가 말하고 싶은 특정한 물이 있나 보다라고 제가 해석하고 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더의 개념. 자, 그 다음에 무관사. 자, 이거 있죠. 고유명사. 그죠? 은화. 앞에 안 붙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원 이름 앞. 그죠? 하이드파크 이런 거 앞에. 그 다음에 이제 규정되지 않는 것들, 정해지지 않은 거, 아까 말한 대로 월어, 그 다음에 뭐 그냥 일반적으로 어보이, 한 사람의 소년, 이렇게 그런 것들 얘기할 때. 그러면 요거에 대한 게 저희 여기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처음 나온 거는 다시 언급되는 거는 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there is a desk. 책상이 하나 있네요. The desk is.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더. 세상에서 하나인 것.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하나인 거. 여기 리스트 많더라고요. 뭐. 네, the sun, the sky, the earth, 뭐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런 것들. 그런데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인데. 근데 우리는 고유명사라 들어가면서 붙지 않습니다. 네, 그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캐피탈라이제이션. 자, 대문자를, 이거 잘 찾았죠? 자, 여러분, 세밀하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두둑보기로. 네. 자, 첫 글자 쓰시는 거고요. 사람 이름 쓰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름이나 조직의 첫 글자나 요거 참 보실 때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요거는 요것만 보시지 말고, 강의록에 보면 영어 내용이 나와 있죠? 같이 대조하면서 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연습 문제 하나씩 꼭 나오죠? 그 예시문도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고, 저도 시험 문제, 이거를 저희가 오하이오에서 시험을 냈어요. 요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를 감수를 하긴 하지만 또 제가 낸 문제가 아니니까 다 기억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끔 그래도 여기가 문법 문제를 내잖아요. 퀴즈나 이런 데서. 한번 알아두시고 여기 보면 이름이나 앞으로 사실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름이나 조직의 첫 글자나 줄인 단어, CEO, 그쵸?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그 다음에 문장에서 주어에 오는 인칭 주격 대명사. 이게 무슨 얘기냐면 she, he, they 이런 것들은 사람을 가리키면서 주격 대명사예요.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오는 거죠. 그러면 대문자. 근데 항상 오는 I는 뭐죠? 얘는 문장 중간도 대문자, 문장 맨 앞도 대문자. 왜요? 왜 그럴까요? 저도 이게 맞는지 틀린지 보면 저는 중요하거든요. 나 자신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날, 휴일의 이름. 썬데이, 먼데이 이런 거 다 대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거리, 에비뉴 이름 다 이문로 뭐 이런 거 다 대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 산, 공원, 강, 대양 뭐 마찬가지고 책, 노래, 신문의 제목들도 시작은 대문자. 자, 그 다음에 편지에서 시작은 인사와 끝맺음 인사도 마찬가지로 대문자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알아두세요. 요거는 사실 생각할 때 그냥 우리가 라이팅을 할 때 일종의 하나의 매너예요. 맞게 써줘야 되는. 네,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포멀리티는 자, 이제 공식적인 초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많은 회사들이 합니다. 뭐라 합니까? 회의나 세일이나 특별 이벤트 있을 때 하죠. 자, 여러분도 이거 초대장 잘 받는데 우리가 물론 밴드에 올리긴 하지만 그쵸? 오프라인 특강도 오시라 그러고 주말 대비 특강도 오시라 그러고 그 다음에 MT도 오라 그러시고 뭐 하죠. 그쵸? 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잘 쓰여진 초대장은 굉장히 성공적이 되면서 여기가 이제 잘 참석하고 이벤트를 유지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자, 초대장을 잘 쓰면 성공적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는 잘 참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이벤트가 잘 되겠죠. 이게 바로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장을 잘 쓰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참석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패한 초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초대는 손님이 갖는 첫 번째 인상. 자, 초대장을 일단 받았어요. 근데 마음에 들어요. 막 꽃무늬도 있고. 그러면 가고 싶어지고, 초대장이 왠지 느낌이 좋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인상을 준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초대뿐만이 아니라 기대에 대한 감각 만들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초대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냥 단순히 오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여기를 가면 내가 얻을 게 좀 있고,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은 감각이 들어가게 해야 된다는 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자, 그 다음에 초대는 이벤트를 정리하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참여하기를 원하도록 설득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 초대는. 자, 그 다음에 이벤트가 만약에 중요하다면, 초대가 당신의 사업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잠재적으로 결정할 수 있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있죠. 참석자가 없으면 실패는 초대한 거고 뭐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사업이 실패라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안 왔네. 이거 어떡하지? 가장 쉬운 예로 저희 같은 경우는 입시 설명회. 학생들 설명회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막 저도 막 학부장님하고 저하고 막 야망차게 말이 안 나요. 야망차게 명함 막 찍어가지고 네, 하고 뭐 이런 거. 그게 일종의 그런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자, 여기에서 지금 보면 포멀은 사실 캐주얼하고 인포멀의 다른 말인데 일단은 진지하고 적당한 언어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상이나 예의 같은 것들도 구성을 좀 해주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드레스 코드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해진 틀 안에서 저는 참 근데 이런 부분을 번역하면서 살짝 조금 난해한 부분은 있었어요. 정해진 틀이라는 건 이제 제가 초대를 하는 것에 따라 틀이 좀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뭐 조심스러운 어휘의 문장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 입장이 아니라 나의 잠재적인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좀 초대가 굉장히 하이클래스의 사실 우리도 하이클래스인데 그래서 자,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그런 필드에 있는 분들을 초대를 해야 되다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 어휘 선택도 좀 신경이 쓰이겠죠. 그런 것들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언급될 것 4가지가 중요합니다. 이벤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디서 개최되는지, 그쵸? 그 다음에 시간이 언제인지, 그 다음에 어떤 장소인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4가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의 분위기도 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여기 안에 다 내용을 하면 들어가 있죠. 이 이벤트가 활기차고 즐겁고 어떠어떠하다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래서 고객이 오도록 설득을 해줘야 성공적인 초대가 되는 거고 내 사업의 비즈니스도 성공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석 여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때 왜 오프라인 특강 몇 분이나 오실지 한번 혹시 미리 해주셔도 됩니다 라고 한 것처럼 인원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MT나 아니면 수목원 행사 갈 때도 어땠어요? 신청을 미리 받았죠. 받았다는 이유는 왜냐면 준비를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고 몇 명 오는지 예측이 가능하고 그 규모가 결정될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초대는 간결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초대장 받아보면 단어가 많지 않죠? 그쵸?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만 언급을 하셔야 돼요. 너무 많은 걸 오픈하면은 다 알기 때문에 안 와요. 네. 그 다음에 한 페이지나 그보다 적게. 그 다음에 이메일이나 이메일로 보내시기도 하고 또 전통적으로 요즘은 뭘로도 합니까? 종이로 하기도 하죠. 근데 요즘은 결혼식 청첩장도 요즘은 다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더라고요. 느낌이 좀 묘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근데도 가끔 이렇게 받아가지고 제일 난감한 게 뭐냐면 종이로 받았는데 신랑 신부 사진이 박혀 있으면 그거 참 어디다 버리기도 뭐하고 저는 그게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카톡이 낫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 인비테이션스 보시게 되면 자, 주제로 시작을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 거죠. 자, 우리 여러분 영어학부가 2018년도 MT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주제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잠재적 고객이 처음 읽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 더 클릭해서 읽기를 원하는 내용을 넣기도 하고요. 자, 유혹적이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거기 있는 단어. 아무래도 고객을 유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혹적이고, 명백하고, 자세한. 그래서 이메일의 내용을 요약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아주 짧아야 된다라는 거. 근데
비즈니스 레터의 비즈니스 레터를 쓸 때 보통 염두에 둬야 되는 게 굉장히 간결하고 명백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읽었을 때 이해가 돼야 된다라는 게 보통은 다 모든 거의 관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퍼스널리하게 하는 게 더 효과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We, you, your. 자, 그러면 우리 회사를 얘기할 때는 보통 our company나 we. 그 다음에 당신네 회사들을 얘기할 때는 보통 you, your를 하는 거고, 제3자인 회사를 언급할 때는 they나 their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되고, 날짜나 시간이나 장소를 포함하게 되면 좀 더 믿을만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제 라인은 좀 흥미롭게 쓰셔야지 이목을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많이 궁금하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설명의 개체, 뭐 아니면은 뭐 특별 세일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렇게 안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죠. 뭐 국내 최다 원어민 교수진 보유 뭐 이런 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국내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원어민 교수님들은 얼굴이 너무 많이 자, 태원 선생님 이 부분은 이렇게 나중에 삭제해 주세요. 너무 많이 팔렸어요. 그쵸? 온갖 거에 그냥 이 네 분이 그냥 특히 이제 뭐 매튜 교수님 한번 바뀌고 뭐 이렇게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제가 볼 때 로봇하고 배는 엄청나게 아마 길 가다가도 누가 알아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제 라인을 좀 더 흥미롭게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위크 11 되겠습니다. 자, 조금 쉬어야 될까요? 좀 쉴까요? 5분만 쉴까요, 그러면? 네, 5분만 쉬죠. 네. 님은 좀 본관으로 가셨어요. 강의실이 좀 모자라서 이렇게 한국어 시험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800, 그래서 막 선글라스를 끼고 막 상자를 두고 준비를 하고 가길래 제가 안 됐다고 막 그랬는데 전 801원을 말을 참아 못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션. 자, 여러분 이거 지금 첫 번째 보시면 미션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게 여기 지금 서로 탁기되면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학교를 졸업하는 것도 이런 과정 같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강의 운영을 하면서 느낀 건데 뭐냐면 저도 사실은 좀 이런 말은 그렇긴 한데 편치 않게 열심히 이렇게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막 무난하게 모든 걸 하거나 이렇지 않은데 제가 여기 강의 운영을 하고 여기 학생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거는 좀 더 겸손해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이 이해가 돼요. 사실은 가끔 보면 고통스럽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 고통을 얼마나 힘들까 그 고통스러워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은 이렇게 아픈 데에다 상처가 있다가 또 상처를 내는 그게 아픈 것 같아 그게 고통인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이 상황에 몸담고 내가 완수해가는 그 과정도 고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 심정 때문에 사실은 제가 가끔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여러분 다 받으시죠? 이런 말 받으시죠? 저는 메시지를 열심히 보내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맨날 그런 건 아니고 저는 그래도 이제 그 문자를 좀 받고 기운을 좀 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어서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보면 별건 아닌데 누가 옆에서 한마디 어깨만 툭툭 쳐줘도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심정이 이해가 돼서 그래서 아까 똑같은 거예요. 글을 쓸 때도 상대의 입장이 돼보고 나도 운영을 하면서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입장이 여러분은 마무리하실 때까지의 미션은 잘 마무리하시고 졸업하시는 거 그게 미션이고 저는 여러분이 학교를 잘 마무리해서 졸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의 미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대신 이제 그건 우리의 서로의 미션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비즈니스 상에서 미션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그거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보캡이 나옵니다. 자, waste of time. 자, 우리 거기에 보면 조치라고 나와. 제가 왜 조치라고 했냐면 액션이란 단어가 사실은 행동이나 행위란 뜻도 있지만 어떤 거를 조치한다는 뜻에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조치나 사용이 가치 있는 것에 불필요한 손실의 결과를 초래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행동을 내가 했어요. 처리를 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손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바로 waste of time이 되는 거고요. 자, atmosphere는 장소나 방식이 당신이 느끼게 하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사실 이게 atmosphere는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의 분위기는 좋다. 다른 분위기는 뭐 시끄럽다. 이런 식의 이제 말. 아까 로버트 교수님 수업 같은 경우는 활기찼죠. 네, 그랬으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활기찼죠. 저 요런 거 많이 받아서 강남에 땅 살라고요. 네. 예전에 있던 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이렇게 라이팅을 하고 나면 틀려요, 자꾸. 그래서 제가 틀리지 않게 하려고 틀릴 때마다 마이너스 5점씩 해서 저거를 모아가지고 커피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끝나고 났더니 한가득 쌓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녀석이 근데 지금 1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은 미국도 갔다 오고 지금 엄청 이제 자기 나라. 근데 너무 고마운 건 얘가 10년이 넘도록 꼬박꼬박, 그러니까 미국 가 있는 동안에도 4년 동안 저한테 1년에 4번 꼭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승의 날, 그 다음에 설날, 그 다음에 명절, 뭐 크리스마스 이렇게, 그 다음 새해 인사,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도 꼬박꼬박. 그리고 한번 뵈러 오겠다고 하면서 밥은 안 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사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도 스승의 날 못 오게 됐다 그러면서 또 커피 쿠폰을 보내오고, 막 이러면서 영란법에 안 걸리죠? 막 하면서 보내오고, 그래서 그게 참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그 녀석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런 거 막 모으는 거 보더니, 교수님, 그거 팔아가지고 강남에 땅 사시려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그래, 티끌 모아 태산이다.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를 주시면 저도 이렇게 감사해요, 되게. 그리고 막 큰 걸 주시면 부담스러운데, 이런 거는 오히려 작은 것이 행복이 더 크죠. 네, 그래서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렇다고 다음에 막 사오시라는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앰모스피어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지금 분위기가 딱딱한 분위기에서 이제 조금 더 자유로워졌죠? 네, 이제 이렇게. 어떠한 방식이 여러분이 느끼게 하는 특별한 방법. 자, 그 다음에 이제 be based on은 근거를 사용하여서 의견이나 결정 등을 형성하고 만들고 발달시키는 겁니다. 자, 뭐뭐를 근거로 하다란 뜻입니다. 얘는 참 많이 쓰이고, 기본적으로 be를 빼고 based on도 많이 쓰여요. 예를 들어서 I made a plan based on last experience. 다 예전 경험을 근거로 해서 내가 계획을 세웠어. 이런 식으로 말할 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적인 걸 쓰다 보니까 연구 논문을 쓸 때 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게 증거를 대야 되니까, 연구를 할 때. 뭐를, 누구의 이론을 근거로 해서 이걸 만들었고, 뭐를 근거로 해서 뭐를 만들었고, 수도 없이 쓰니까 바꿔 쓰는 거죠. on the basis of, 막 이렇게 based on, 막 너무너무 진짜. 자, 그 다음에 이제 construct는 생각이나 단어를 배워라 해서 이론이나 이야기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 사실 우리말로는 뭡니까? 구성하다, 건설하다, 뭐 이런 뜻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스트럭처가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determination은 어려운 것을 성취하고 계속하려고 노력하게 하는 자질이나 투지를 얘기합니다. 요거 결정이나 결단이란 뜻이 있는데요. 하나 더 쭉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요. 결정이나 이런 게 사람으로 말하면 결단력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투지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는 결심이 아니라 저희 그 오하이오 과목에서 영영풀이 해놓은 게 보면은 그렇게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투지, 의지, 결단력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efficiency는 자료나 시간이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하는 효율성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 그 다음에 establish는 누군가의 위치, 역할의 확고해. 자, 요거는 뭐냐면요. 원래 그 또 기본적인 뜻은 뭐죠, 이게? 뭐뭐를 세우다 설립하다인데 얘가 어느 위치에 자리를 확고히 하다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내 위치를 확고히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뉘앙스로 쓰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air는 옳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에 동의하는 거. 그 다음에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사업이나 조직에서 목표를 표현하는 것. 우리말로 하면요, 요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강령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 그 회사 내에서 무슨 사내 강령 1, 저기 사내 강령 1. 어머, 우리 가만히 보니까 태원이만 유일하게 남성이에요. 이러면서 자, 그래서 회사 내 강령 1. 남자 사원의 차를 여자 사원은 절대 같이 타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강령 미션입니다. 그런 거.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한국말이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redundant는 반복해야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거. 요게 사실은 한국 사람들의 라이팅에서 많이 드러나는 현상이죠. 왜냐하면 덧붙이고 같은 말을 계속해서 한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요점은 딱 한 줄. 네. 요런 거 이제 그게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읽으세요, 원서를. 그러면 그 원서를 많이 읽는데 한 가지 내가 목표로 하는 원서를 많이 읽을 때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 권을 읽지 말고요. 한 권을
10번씩 읽으세요. 그러면 그 안에 모든 문법이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패턴이 다 들어있고. 그러면 그게 익숙해지고 그 다음 거를 보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불필요한 부분을 좀 뺄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캡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reliable은 필요한 것을 하도록 하고 또는 제공하도록 하기도 하고 신뢰되어질 수 있는. 사실 한국말로 하면 이거 간단하게 뭐죠? 의지할 만한,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respectful은 존경을 가지거나 아니면 보여주는 겁니다. 존경스러움을 표하는 겁니다, 얘는. 자, 그 다음에 sacrifice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포기하는 것. 특히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한국말 한마디로 뭡니까? 희생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trategic은 이게 안에 혀가 이게 뭐가 이렇게 파였어요. 잇몸이 안에가.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자꾸 건드려가지고 자 이제 여기 보시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발생하는 오타가 났군요. 일반적인 계획, 니은 하나 붙여주세요. 오랜 기간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이라고 하는 스트래티지는 금방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전략이에요. 그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trive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는 거. 뭐보다 조금 더 강한가요? try보다는 좀 강하죠. try to를 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to를 씁니다. strive to를 쓰고요. 얘보다 더 강하게 쓰려면 뭘 쓸까요? S로 시작하는 거. struggle to. 그쵸? 고군분투하다. 그게 한국말로 하면 고군분투인데 사생결단을 내듯이 대드는 게 바로 struggle입니다. 네. 옛날에 그 기업 수업을 갔는데 수업을 하실 때 전체 이제 거의 하루 종일 영어 수업만 하신 거예요. 그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분들이. 아침 9시서부터 저녁 5시까지. 근데 이 struggle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니까 그 중에 한 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현재 우리 모습이군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라는 그 표현. 자, 그 다음에 이제 superior는 자질에 있어서 높거나 더 높은 겁니다. 얘는 예를 들어서 this is superior to that. 이렇게 되면 비교급을 쓸 때 뭐를 쓰는 겁니까? to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superior, inferior 그렇게 해서 to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질에 있어서 높거나 더 높은 거. 자, 그 다음에 value는 무언가가 가치 있는 것만큼의 돈의 양이나 무언가의 가격을 얘기할 때 쓰는 꼭 프라이스가 아니어도 value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vow는 무언가를 하겠다는 진지한 약속, 선언,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맹세하다의 개념이 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이 부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는 보캡이 좀 작죠? 몇 개 많지 않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래머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 보니까 다 외우셔야 돼요. 자, 어떻게 되냐면요. 보세요. 근데 이걸 외울 때 그냥 외우시면 안 되고 종속절을 가진 전치사라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 to, with, to가 있는데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것과 의미가 연결돼야지 to를 이 전치사를 쓰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 제가 person을 뒤로 보내보면 I report to the person이 뒤로 가는 거죠. 누구누구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to를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work with the person. 누구누구와 함께 일하는 거기 때문에 쓰는 건데 문제는 요 명사들이 관계대명사 앞으로 가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치사는 없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문장이 틀려버리게 돼요. 되게 신기한 건 한국말은 없어도 돼요. 오늘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영어 문장은 틀린 게 되는데 라이팅을 할 때 한국 사람들의 10명에 9명이 이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알아두시고 그 대신 요렇게 하면 좀 더 어떨까요? 포멀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게 더 쉽게 느껴지세요? 전치사가 앞에 오면 더 헷갈리세요? 이게 더 헷갈리세요? 이게 더 헷갈리시죠? 복잡한 게 원래 포멀한 거예요. 긴 게 포멀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생각할 때 요거는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고. 네. 자, 그 다음에 자, 세미콜론. 제가 여러분 커피 한잔 하시죠? 제가 찾았습니다, 이거. 자, 얼굴 찾으니까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자, 두 개의 밀접한 독립적인 문장을 연결하시는 겁니다. 두 개의 요거는 여러분 보실 때 나중에 그냥 하시지 말고요. 우리 강의로 원본 있죠, 영어. 그거랑 비교하시면서 같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전환어고, however, 요거는 거기에 보면 transition word라고 나와요. 우리가 전환 접속사. 왜냐면 문장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럼 까닭에 이렇게. 그래서 however나 therefore 등 표현에 의해서 연결되는 두 독립절.
결국 독립적인 문장에서 요 세미콜론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 내에서 구두점을 표현하는 문장들 연결. 그래서 우리 그 강의록에 보면 문장이 쭉 나오고, 컴마, 문장 나오고, 컴마, 문장 나오고, 컴마 이렇게 나와요. 그런 문장들 사이에서도 연결할 때 세미콜론을 쓴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슈퍼코마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 리스트 되는 것을 분리할 때, 그렇게 얘기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 오하이오 과목이 가끔 요런 기호 유시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 그 중간고사 때도 그 말 한번 드렸어요. 그 우리나라 비즈니스 영어 시험이라던가 비서 영어 시험 있죠. 비서 영어가 사실 비서 영어긴 하지만 비즈니스 영어거든요. 거기에 꼭 요 콜론 쓰는 거라든가 기호 펑션 쓰는 게 꼭 시험에 나와요. 그게 이제 비즈니스 상에서 간략하게 표현하기 위한 어떤 접근법에 이게 필요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네. 이쪽에 좀 더 포괄한 거 아까 지나간 거요. 네네.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홈도 되고 홈도 되는 거죠. 여기서 같은 경우는 지금 다 U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whom도 가능하죠. 주격 whom도 말씀하신 대로 who 대신에 whom도 가능합니다. 네. 요즘은 근데 대세가 whom을 거의 안 쓰고 who 하나로 쓰는데 whom을 쓰시면 훨씬 더 또 포멀하게 되는 거죠. 더 포멀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미션 스테이트먼트. 자, 우리 회사 목적을 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뭐냐면,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들어가는 건데요. 회사가 뭘 하고 있는지를 묘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회사가 뭘 하고 있는지를 중요합니다. 우리 회사가 뭘 어떻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왜 당신의 회사가 그걸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충분히 짧게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억하기 쉽고 재치있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학부도 리플렛 하나 만들 때마다 엄청 많이 고민을 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근데 사공이 너무 많으니까 가끔 산으로 가기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의미 있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 같지 않게. 왜냐면 나 스페셜라이즈드 된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글은요. 전략적이어야 돼요. 아까 이 전략적이라는 단어 있었죠? 네, 그 다음에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어트랙티브 해야 되고요. 오그나이즈드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하지 않고 이센셜, 필수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팁스 앤 트릭스가 있습니다. 자, 요게 조금 저는 해하면서 조금 난감하겠네. 마음속에 이야기를 만들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스토리텔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뭘 하더라도 왜 똑같은 사건을 하나 놓고도 어떤 사람은 엄청 재밌게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재미없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시고 회사에 대해서 대중이 알기를 원하는 게 뭔지를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오하이오를 엄청 많이 셀링 포인트로 쓰죠. 저희는. 자, 그 다음에 그 대신 이제 보내는 곳에 따라 특징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 많이 바꾸긴 해요, 저희도. 자,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단어를 사용하시고요. 강한 강령에는 강한 단어가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강할 때는 강한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생각해보면 어려운 게 아니라 가만히 이해를 해보면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강한 어휘 사용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어휘 사용이. 그 다음에 이제 짧고 요점적인 문장이 유용하고요. 회사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묘사를 해서 가치가 어떤지, 어떻게 산업에 우리 회사가 기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다른 회사와 우리가 다른지, 이런 부분들을 언급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 되겠습니다. 뉴스레터. 자, 요거는 짧은 글이죠. 짧은 글.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캡을 보시게 되면, 어나운스먼트는 사람들에게 무언가에 대해 전달하는 말로 된 또는 글로 된 발표나 공식적인 말입니다. 발표. 그래서 요거 우리가 아나운서가 항상 발표해주죠. 자, 그 다음에 corporation, 기업과 관련된 겁니다. 기업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urrent는 지금 발생하는 존재하는 현재의란 뜻이에요. 그래서 current situation 하면 현재 상황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dedication은 충성심이에요. 그야말로 충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과 강하게 지원하는 거. 그 다음에 entire는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거. 자, 요게 두 가지 구분해 주세요. expansion은 더 크게 돼서 확대되고 팽창되는 거고요. extend는 길어지는 거예요. 부피는 어떤 게 더 큽니까? expansion이 훨씬 크겠죠? 자, 그 다음에 formal, informal, 적절하고 진지한 의상과 예의를 요구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제 formal 의상,
할 때는 이제 좀 더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입을 때는 포멀, 또 그다음에 그렇지 않을 때는 캐주얼이라는 말도 물론 있겠지만 인포멀을 쓰는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헤드쿼터는 무언가가 통제되어진 장소.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죠? 본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디비주얼은 한 명으로 존재하거나 더 큰 그룹에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도 인디비주얼이고요. 여러분 여기 있는 그룹이죠. 거기에서도 인디비주얼이 되는 겁니다. 그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론치는 시작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단어? 아, 우리 심심할 때 보는 홈쇼핑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처음 론칭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미 했어요. 그래서 꼭 사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막 급하게 막. 아, 네. 그래서 그 순간 조심하셔야 돼요. 자, 리프는 표면에서 전파하는, 이거는 그야말로 전파하는 건데, 요 표면에서 전파하면 서피스, 여기 표면에서 이렇게 점프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션은 한 정부에 의해서 통제되어지는 큰 지역, 바로 국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on behalf of는 뭐뭐를 요거는 예전에도 많이 나왔어요. 우리 그 강의에서도 나왔고, 그 다음에 potential. 실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련의 행동. 자, 드릴은 매우 흥분되거나 행복하게 느끼는 원인. 그 다음에 벤처는 알려지지 않고 위험한 어딘가를 가는 것. 그래서 뭡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하다 나서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벤처 기업들을 이 벤처죠. 그쵸? 그 사람들이 이제 시작한 그런 기업들이니까. 자, 여기는 근데 보니까 이제 그래머가 뭐 구동사, 프레이즐 버브가 나와요. 그래서 많이 나오죠. 리스트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저거 하면서 혼자 웃었잖아요. 흥미롭고 혼란스럽대요. 여러분 흥미로우셨어요? 혼란스럽기만 한 거 아니었어요, 혹시? 네. 이게 정말 잘 사용하면 왜 흥미로운 건 어떨 때 흥미롭냐면 내가 그거를 잘 알아가지고 상대가 막 얘기를 하면 내가 막 그 알아듣는 재미가 있어요. 막 잘 외워져요. 잘 써져요. 그러면 흥미로운데 일단 쟤는 혼란스러워요. 자, 그래서 동사 플러스 전치사인데 보통 out이나 on이나 off를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저희 강의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내용을 쭉 보시면서 문장을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스레터를 한번 보시게 되면 매우 일반적이에요, 얘는. 여러분, 교회나 대학, 우리 저기 외대 소식지, 사이버 외대 소식지, 회사 내에서도 사보,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동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구민 소식, 그 다음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특히 이런 거 많고요. 자, 그 다음에 무리의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좋은 방법이죠. 한 그룹과 한 그룹을 한 커뮤니티 내에서. 그 다음에 한 그룹이 알아야 하는 주제에 대해서 대화하도록 또 촉진도 할 수 있죠. 이걸 읽고 나서, 아유,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고객과의 접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비즈니스에서도 중요하대요. 뉴스레터를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내부적으로 사용하죠. 사내 소식지.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누가 쓰냐면요. 매니저가 쓰거나 관리자나 또는 이 업무를 맡은 사원이 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는 인플로이를 고용인으로 해석을 했었어요. 인플로이어는 고용주로 해석을 했었고, 근데 이 고용인이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고용을 하는 사람과 고용된 사람하고. 근데 보통은 고용된 사람일 때라고 생각하고 저는 고용인을 썼는데 헷갈리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고민하다 보니까 사원이 딱이더라고요. 그쵸? 딱 좋죠? 네, 그래서 사원을 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서 계속 나오는 사원은 인플로이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원들은 알고 싶어 해요. 일이 어떻게 돼가는지, 또는 한 팀으로서 일을 위한 정보나 도구를 원하기도 해요. 그러면 사내 소식지를 통해서 공유를 하는 거죠. 저도 사실은 회사를 다녀본 지는 오래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경험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회사 내에서 그런 거 많죠. 요즘은 다 메신저로 하지 않나요? 그쵸. 저희도 뭐 주로 카톡으로도 많이 하고, 저는 바로 옆에 있는데 카톡으로 막 서로 문자가 있어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네. 그리고 저는 7층에 있고, 저희 학부 사무실 6층에 있어요. 그러면 전화도 안 해요. 카톡이 와요. 교수님, 학부장님이 잠깐만 보시재요. 로버트 교수님하고 같이 오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일종의 뉴스로도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서 이제 수단이 바뀐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디커터. 아, 제가 이거를 갖다가, 문장을 보면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받은 편지함을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삭제해 주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왜냐면 드는 반대잖아요. 아닌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커터는 뭡니까? 끊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help declutter 이메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장 원문이. 그래서 그거를 바꿔놓으면 또 혹시라도 그거 할까봐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개념이. 자, 그 다음에 전자적으로 보내어지면 상호적이고요. 비디오 클립이라던가 팟캐스트라던가 팟캐스트는 혹시 아세요? 요즘 이 부분 약간 일종의 유튜브처럼 해가지고 이게 아마 근데 라디오 위주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그다음에 웹사이트 그래서 사원들이 질문이 있으면 답을 할 수 있죠. 서로 상호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소식지를 읽는 경로는 인게이지먼트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자기네들의 경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바로 뉴스레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라도 시험에 이런 게 오하이오는 퀴즈도 그렇고 이런 게 많이 나오죠. 뉴스레터를 사용하는 이유가 아닌 것. 뭐 이런 게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개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효과적인 뉴스레터에 대한 내용이 아닌 거 뭐 이런 거 있죠. 그렇다고 해서 꼭 이게 시험에 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보실 때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주의를 끄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거는 뉴스레터긴 하지만 주관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각과 정보를 표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교정도 보셔야 됩니다. 프로프리딩도 분명 아마 저희 강의록에는 이 프로프리드를 3번이나 써놓으셨더라고요. 프로프리드 이렇게 해서 오타인가 했다가 강조인가 제가 좀 고민 좀 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 번 보시게 될 거예요, 이 부분. 그 다음에 가장 흥미로운 내용을 앞페이지나 메뉴에 넣습니다. 이건 기본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도 사용하시면 좋고요. 이미지도 사용하시면 좋고 강조 색깔하고 폰트도 좀 다른 걸 사용하고 뉴스레터는 조금 더 형식이 어때요? 좀 자유롭죠? 네. 그래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아이디어 괜찮죠, 여러분? 네. 제가 여기다 레코멘데이션을 써놨다가 구글에서 막 찾는데 보니까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네. 아마 이제 보시면서 슬라이드 보시면서 좀 이렇게 재미라도 좀 나시라고. 네. 자, 넘어갑니다. 추천서죠, 추천서. 자, 이 추천서는 사실 근데 좀 잘 쓰셔야 되는 게 저도 예전에 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원어민 친구가 저한테 추천서를 써달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왜냐면 저도 이제 그 강의도 많이 하고 이제 또 어느 한 곳에 이제 소속돼 있고 하다 보니까 친구가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 써줬어요. 이렇게. 근데 실제 그 대학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친구는 나쁘진 않은데 저하고는 스타일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좀 신기한 게 왜 만날 때마다 계속 커피는 제가 사죠? 그게 미국 애들 좀 안 그렇거든요, 사실. 그죠? 그리고 제가 일을 줬어요, 잡을. 돈을 벌게 해줬으면 자기가 밥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사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막 이랬는데, 이제 추천을 써달라고 그래서 이제 써주고. 근데 실제 그 대학에서 명지대학교였던 것 같아요. 제가 명지대학 전화가 온 거예요. 추천서를 해주셨는데 실제 추천할 만하냐?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별 문제는 없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저하고 일했을 때는 말썽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하고 일했을 때 문제는 없어. 사실 밥을 안 사는 거는 제가 기분이 상한 거지 일에 문제가 된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어디 이렇게 수업을 소개해줘도 재밌게 잘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뭐 다들 뭐 이렇게 불평하거나 이러진 않고 그래서 제가 저하고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게만 말을 했어요. 근데 다른 상황에 갔을 경우엔 저도 장담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요 추천서를 쓰실 때 여러분들도 아마 나중에 되면 또 쓰실 일도 있으실 거고 또 어떤 분은 대학원을 가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추천서를 써드렸는데 거기서 그러더래요. 이런 건 누구나 다 열심히 하고 온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보캡을 보시면 variety of 같은 경우는 다른 것, 사람들의 많은 집합, 그냥 한마디로 하면 뭐가 되는 거죠? 다양한이 되는 거죠. 요거 한 단어로 하면 뭐가 되죠? various도 되고 또 하나 더 있어요. D로 시작하는 거. diverse. 그쵸? 영어는 우리랑 달리 같은 뜻의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가 존재하니까 바꿔가면서 쓰시는 거예요. 자, 엔트리 레벨 가장 낮은 레벨이죠. 특히 이거 엔트리 이거 어디서 많이 나와요? 축구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축구에서도. 네. 그 다음에 apply for는 근로 공식적으로 무언가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공식적으로 뭘로요? 근로.
말이 아니라 글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assign은 누군가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autonomy는 자율성이에요. 그래서 독립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떨어져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harity는 돈이나 음식 다른 종류의 것들을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자선이라 그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demonstrate는 예시를 보여주다, 뭐뭇을 증명하다라는 뜻으로 써요. 동사로 쓰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disciplined는 규칙에 기꺼이 복종하는 것을 보여주고 행동하는 방법입니다. 규율화된 이런 뜻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expertise는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illustrate는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시를 보여주다, 증명을 해서 보여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in addition to는 뭐뭇에 더하여. 그 다음에 incredible은 믿기에 어렵거나 불가능한 거죠. independence는 지지받거나 통제하는 것으로부터 자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독립이에요. 그쵸? 독립. 자, 그 다음에 이제 internship. 수습으로서의 위치. 그걸 인턴 과정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reliable은 필요한 것을 제공하거나 할 수 있다. 아까 요거 우리 있었죠. 단어가 많이 겹치죠. 그리고 중간고사 때에 비해서 또 어때요? 단어가 좀 쉽죠. 많이. 그리고 겹치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하나를 영어는 꾸준히 오래 공부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자꾸 리마인드 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unfortunately는 운이 없는.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불행히도. 근데 얘는 가끔 유감스럽게도라는 뜻도 쓰이죠.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발런티어는 집을 받는 것 없이 강요 없이 무언가를 하는 사람. 이거 뭡니까? 지원자 또는 자원봉사자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가 지원할 사람 발런티어라 그러면 잘 안 하죠. 나 아닌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적극적인 성격이 아닌데 아무도 안 나서면 일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을 그냥 이렇게 주섬주섬 좀 하다 보니까 남들은 제가 적극적인 줄 아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가끔. 자, 왜냐하면 그냥 주어진 상황이니까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움직이는데 그게 남들은 적극적이어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상황이. 그래서 그런 오해를 어떻게 하면 좀 바꿀까 생각 중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래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래머 부분에 보시면 제가 명사 어미형, 형용사 어미형 해놨죠. 저희 강의록에 보면은 에미엔트 해서 먼트, 그 다음에 tion, sion은 션 뭐 이렇게 해갖고 쭉 어미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 끝이죠. 단어 끝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형용사 어미형 나와 있으니까 그 류는 한 번씩 보시면서 정리만 하시면 사실은 단어들은 다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드디어 씁니다. 자, 라이터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제가 추천을 해요. 추천을 하고 경원학원님도 누군가를 추천해야 돼요. 표정이 왜 그러세요? 제가 경원학원님을 추천한다고 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표정이 뭐냐면 그랬더니 무슨 표정이냐면 저는 딱 그 순간 나 추천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표정인 것처럼 왜 그러십니까? 네. 자, 그게 험블리 아까 나왔죠. 그렇게 험블리하게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쓰니다 보니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추천서를 써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혜하구님을 추천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지혜하구님은 요만큼밖에 몰라서 그걸 추천서로 쓰는 거고, 경원하구님은 좀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러면 좀 더 정보가 많겠죠. 그래서 쓰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요 내용이고요. 주로 예전 선생님에 의해서 쓰여지는데 사실은 예전 직장인에 의해서, 직장 상사에 의해서도 쓰여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원어민 교수님들이 딴 데 옮겨가는 경우에 여기서 추천서를 받아가시기도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의 인종, 종교, 민족성 또는 나이 같은 거는 언급을 피하셔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레주메에다가 얼굴 붙이고 아마 그 나이 쓰는 거는 저희 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거의. 네, 그런 게 있어서. 네. 그 다음에 개인적 정보는 고용에 고려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민족성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건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많이 고려하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랫동안 갖고 내려온 문화와 전통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또 우리는 이걸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왜냐하면 경험에 의해서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경험에 의해서 뭐뭐에 근거하여 아까 뭐가 나왔죠? 비베이스돈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헌법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불평하게 대해줘서는 안 된대요. 네. 하나 되어져서 안 돼. 네. 여기 근데 여러분 여기에 뭐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불공평. 죄송해요. 자, 졸았던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불공평. 자, 사실은 어제 이거 슬라이드를 만드는데 좀 졸리긴 했어요. 제가. 밤에 1시까지 만들고 아침에 5시에 또 하나 만들고 스피킹까지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낮에는 또 이제 학교에서 또 저희 학교에서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요즘 입시철이 다가오니까 뭐 계획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학부장님 아까 맡아 가셨잖아요. 슬라이드는 다 만들었어. 막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다 끝났죠. 막 이래놨거든요. 그랬더니 대단해 자기는 막 이러시더니 밤새실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불공평, 공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6번, 법과 현장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실은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법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왜 사내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 내에서 존재하는 법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게 되고 또 우리가 혹시라도 뭐 문제가 발생하면 소송을 한다. 그러면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또 보호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법과 현장은 내가 속해 있던 직장, 거기에서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레코멘드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방법이 있어요. 얘도 단락이 지금 몇 개예요, 여러분? 4개 단락이에요. 자, 첫째 단락은 날짜를 맨 위에 쓰시고요. 요거는 그냥 보시지 말고 우리 뒤에 보면 라이팅 샘플이 있어요. 그거를 좀 보시면서 이렇게 비교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인사. 자, to whom it may concern. 이게 내가 아는 사람이면은 사실 뭐 dear 누구누구를 쓸 수도 있는데 to 누구누구 쓸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면 이것과 관련된 관계자에게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관계자에게. 그래서 첫 문장에는 이걸 내가 왜 쓰는지. 우리도 가끔 이메일 볼 때 그러죠.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죠? 제가 이거를 뭐 다름이 아니라 뭐뭐뭐 때문에 이메일을 씁니다. 라고 문자를 하죠. 그쵸? 글을 쓰죠? 그겁니다. 그 다음에 학생을 얼마나 오랫동안, 그러니까 제가 레커멘데이션을 쓸 때는 저는 누구누구누구를 추천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동안, 얼마나 잘 아는지,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를 제가 언급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혹시 여러분 나중에 이거 필요하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요거에 맞춰서 아주 잘, 제가 요 단락에 맞춰서, 자, 그래서 학생 능력에 대해서 신뢰성을 표현하고, 오프라인 수업도 꼬박꼬박하고 굉장히 열성적이다 막 이러면서 자, 그래서 첫 문장에 대한 근거, 이 문장을 왜 쓰는지에 대한 근거를 여기다가 써주는 거죠. 신뢰성을 표현해서. 자, 그 다음에 둘째 단락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아주 잘했음을 쓰는 겁니다. 성실하게. 그러면서 학생이 한 가지 상황 이상에서도 참 잘한다. 이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모두 잘한다. 그 다음에 그런 걸 강조하면서 아주 강한 추천서가 되는 거고요. 여러 활동을 강조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동아리 활동을 했다던가, 지하구님은 그거 하죠. 동아리 활동의 학습부장. 공부를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학습부장을 꾸준하게 안 뺏기고 해요. 그리고 막 그 얘기는 잘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자, 그래서 학생 여러 활동을 강조하고, 그러면 이제 뭐 학생이 이렇게 동아리 활동에서 이러한 것도 해서 뭐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을 뭐 리더해주는 리더십도 있었고, 뭐 이런 것도 쓸 수 있어요. 말은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단락은 뭐냐면요. 특별한 능력과 재능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능력은 뭐냐면 문법을 잘 설명을 합니다. 문법을 잘 설명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를 참 잘한다. 설명하는 능력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재능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밝고 명랑하다 보니까 클래스가 굉장히 밝게 유지가 됐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써주면 돼. 추천사 하나 나왔네요, 벌써. 처음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하기는 이제 아직 선생님 하고 계세요, 지금 학원에서. 자, 그 다음에 여러 영역에서 굉장히 우수하다. 요건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영역에서 우수한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혜아버님이. 자, 그 다음에 메인 아이디어를 무색하게 해서는 안 돼요. 이게 메인 아이디어가 뭐냐면 내가 이 학생이 얼마나 잘한다라는 그걸 딱 언급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뒷받침을 해줄 만한 말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학생에 대한 선생님의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여러분이 갖고 계신 강의록에 보면 사용되어져야 될 표현 같은 게 나오죠.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추천서를 받으시면 여러분이 보세요, 한번. 근데 사실은 원래 마지막 뒤에 나와. 추천서는 개인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직접 거기로 쏘는 겁니다. 그 담당자에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도 그냥 알아두시면 되긴 하는데 좀 잘 좀 써주세요 하시면서 자, 그래서 넷째 단락은요, 마지막 긍정적이어야 되고요.
우리 왜 가끔 변명하고 별로 충분치 않으면 말이 많죠. 네. 그래서 길지 않게 의구심과 감정을 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단호하고 컨피던트하게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연락하라는 문장. 그때 써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더 필요하면 나를 컨택해라. 그래서 내 전화번호를 원래 추천하는 사람은 자기 전화번호랑 연락처나 이메일을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다 공개해 주시고요. 자, 마무리는 여러분 익숙하시죠? 뭡니까? Sincerely, best regards 이렇게 쓰시고 꼭 뭐를 하셔야 됩니까? 교정은 보셔야 되는 겁니다. 프로프리드는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오타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 그 추천하는 사람의 신뢰가 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거는 누가 잡아줍니까? MS 시스템에서 다 잡아줍니다.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번 볼까요? 보통 이 추천서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요. employer하고 매니저 사이에서 teacher, professor 이 사람들이 해줍니다. 자, 그래서 심한 의구심을 가진 누군가를 위해서는 쓰지 마시래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 제가 그때 느낀 게 그거였어요. 써주지 말걸. 왜냐하면 다른 면에서는 내가 굉장히 단편적으로 일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거기서 보면 다양한 면에서도 굉장히 재주가 있다란 말을 써줘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잘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느낀 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의구심을 가진 누군가를 위해 쓰지 말 것. 자, 그 다음에 추천서는 받는 사람의 이메일 등으로 보내고 지원자한테 직접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내 추천서는 내가 그 상대가 뭘 어떻게 써줬는지 전 잘 몰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알아두시면 되고요. 요런 거는 저는 오하이오 시험 문제 가끔 보면은 왜 그 문구를 변형해서 가끔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 강의록에 나왔던 문구를 살짝 바꿔서 strong이라고 하는 단어는 weak로 바꾼다던가 그러면 다음 주 내용이 아닌 것을 이렇게 고르기도 하잖아요. 그럼 요런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시험에 나왔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추천서는 받는 사람, 그러니까 지원자에게 직접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영어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might이라는 조동사를 하나 씀으로 인해서 확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뭐라 그랬냐면 지원자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영어에서는 might not을 써서 주지 않을 수도 있다. 또는 might을 써서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면 그것도 틀린 게 돼버리는 거죠. 아예 상황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잘 알아두세요. 땡큐입니다. 네. 네.